공인중개사 시험,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 걸까? 공부 전략 짜는데 참고하세요. 1차 시험,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중 하나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어떤 내용을 시험 보게 되는지 일 겁니다. 무작정 교재를 사고 학원부터 끊기보단 대략적으로 앞으로 접하게 될 내용들을 파악해두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1차 시험은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평균 60점 넘어야 하고 40점 이하 꽈락이 있으면 안됩니다. 때문에 두 과목 모두 6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방대한 내용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바짝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을 소개하면 알듯 모를 듯 익숙한 듯 낯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기본이다 보니 법에 대한 기본과 부동산 관련 법을 공부합니다. 크게 민법 총론과 물권법, 계약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파트로 나뉘는데 먼저 총론 부분에선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대리행위 시 법률 관계, 무효와 취소의 특징과 차이, 조건부, 기한부 법률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공부해야 하고 이곳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표적인 소유권, 점유권을 비롯하여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7개의 법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약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계약법에선 말 그대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과 관련된 법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비롯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성립, 그리고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을 공부합니다. 이 파트에서 약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민법의 마지막은 민사특별법으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규를 말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가등기 담보, 부동산 실명법 등 어찌 보면 우리 생활과 좀 더 밀접한 내용의 법입니다. 여기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민법은 내용도 쉽지 않지만 판례도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 범위가 꽤 넓습니다. 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도 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 민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권법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으로 넘어가서 부동산학 개론은 개개인의 취향과 역량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과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법보다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쉽다고도 하고 아무튼 본인은 어떤지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크게 부동산학 총론과 부동산학 강론, 부동산 감정평가론으로 나뉩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선 부동산학에 대한 개념, 부동산의 속성 및 분류, 토지의 특성 등을 공부합니다.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나 대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등 토지의 분류를 알아야 하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등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약 3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부동산 강론에선 수요 공급 이론, 경기 변동 이론, 시장론, 공간 구조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 마케팅론 등 공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수요 공급 파트에선 수요 공급 법칙,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에선 부동산처럼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거미집 이론 등, 시장론에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인 효율적 시장 등,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선 리카도, 튀넨 등 입지 및 공간 구조에 대한 각종 이론들이 누구의 이론이냐, 부동산 정책론에선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 등, 부동산 투자론에선 타인의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렛대 효과, 화폐의 현재 시점 가치, 미래 시점 가치 등, 부동산 금융론에선 뉴스에서 대출 관련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DTI, LTV 등,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에선 타당성 분석, 개발 방식 등,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론에선 각종 부동산 마케팅 전략, STP, 4P 등, 여기서 31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수요 공급론, 정책, 투자, 금융론에서 약 20문제가량이 나옵니다. 부동산학 개론의 절반이 이 네 파트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고비로 부동산 감정평가론을 배웁니다. 감정평가의 분류,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각종 감정평가 방식 등 여기서 약 6문제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렸지만 생각보다 배우는 내용과 양이 상당합니다. 거기다 부동산학 개론에선 계산 문제가 약 10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가면 계산 문제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75점을 만점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위태롭습니다. 때문에 계산 문제 중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반복 연습해서 최소 3개 이상은 맞춰야 안심권에 들어옵니다. 앞에서 열거한 단어들이 익숙한 분들은 공부하기 수월할 것이고 난생 처음 듣는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2차 과목에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